연속성의 성질입니다. 연속성의 성질은 앞에서 배웠던 함수 칸에서의 리미트 성질과 같은 생각을 갖는 그런 성질입니다. 자, 연속성의 성질. 자, 이처럼 복잡한 함수, 즉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함수의 연속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성질이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함수, 이 두 함수가 한 점 x equal a 또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전체 함수도 한 점 또는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예시입니다. 예시. 역시 복잡한 함수죠. 자, 먼저 복잡한 함수를 예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x에 관한 함수가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든 또는 두 개의 함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든 이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함수, 기본 함수들이 다 연속이 된다면 한 점 또는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 됨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리미트 성질은 증명 못하지만 이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번 내용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fx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 정의에서 이런 복잡한 함수가 극한 어떤 한 점 A에서 극한값을 취하나 아니면 함수값을 취하나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때 각각의 이 함수가 연속이라면 우리가 각각의 극한값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리미트 성질에 의해서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리미트 성질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게 또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이니까 이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 정의에 의해서 얘는 fa로도 표현되고 얘도 ga로도 우리가 표현이 되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곱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하고 이 함수값하고 같게 되니까 이 복잡한 함수가 연속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증명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볼 게 있죠. 리미트 성질처럼. 자, 성립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즉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다 연속일 때만 이 전체의 복잡한 함수가 연속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 연속성의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또 역시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함수가 fx하고 이 gx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fx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던 두 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간에 이 기본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 전체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 성질상 반드시 연속이 된답니다. 깜빡 잊을 뻔했네. 나눗셈인 경우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또 이어서 이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이제 연속성 성질 그대로 얘기고 이 둘 다 불연속일 경우 둘 다 불연속일 경우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전체가 이게 불연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도 성질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긴 성질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다면 각각의 불연속일 때 이 여러 가지 연산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된 전체의 함수가 과연 불연속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닐 겁니다. 즉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불연속과 불연속인 경우는 절대 불연속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면 어떨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속성 성질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확인해 봐야 아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속성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다 연속이라면 그 두 개가 어떤 연산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어도 전체의 복잡한 함수는 연속이 됩니다. 단 분모가 0인 것은 제외. 두 번째,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함수가 불연속 또는 하나는 불연속, 하나는 연속, 즉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라면 이 연속성 성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복잡한 이 전체 함수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리미트 성질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처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잠깐 볼까요? 두 함수 fx, gx가 x = a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때 다음 중 복잡한 함수 4개를 줄게. 다음 중 x =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를 찾아보세요 했어요. 자, 기본 함수가 연속이고 상수가 곱해져 있고 빼기가 돼 있죠. 그래도 전체는 연속인 거니까 역시 연속 맞습니다. 그죠? 요 빼기하고 요 1번하고 2번이 연결된 거죠. 자, 니은 fx의 제곱입니다. fx의 제곱이라 하면 fx 곱하기 fx인 거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어때요? 전체 함수도 역시 연속이 되겠죠. 자, 디귿. 자, 나누기로 연결된데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에요. 그럼 전체도 연속입니까? 네, 연속인데 단 예외가 하나 있죠. 연속인 그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 하나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자, 리을 처음 보는 꼴입니다. 2의 gx제곱 지수꼴이에요. 자, gx는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꼴에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함수 연속입니까? 하면 얘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건 예시라고 했습니다. 즉 사칙연산에 의해서만 우리가 연결돼서 복잡한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루트 x라든가 루트 fx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많이 배웠죠? 그때 이 복잡해도 그 복잡한 함수를 우리가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연속이면 이 전체도 연속. 즉 복잡한 함수를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연속이면 전체도 연속. 생각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잘 이해가나요?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제는 우리 연속 함수끼리 우리가 모여서 복잡한 함수가 되는 연속성 판단은 좀 쉽습니다. 자, 우리 불연속 함수끼리 만나서 과연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고요. 자, 두 개 다 불연속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점이 불연속은 아닙니다. 불연속인 점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자, 그때 이제 fx하고 gx가 사칙 연산 중에 일단 곱하기로 연결되는 걸 잠깐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그때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복잡한 함수가 과연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판단하는 방법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연속성 정의입니다. 아니면 이 전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도 되는데 두 개의 함수를 곱한 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연속성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불연속 함수의 우리 연속성의 판단 그 방법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fx 곱하기 gx 이 전체 함수의 극한값 얘하고 이 복잡한 함수의 함수값 얘하고 얘 각각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개가 영쪽이 같은지 조사하는 그런 방식, 즉 연속성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고 대상은 이런 복잡한 함수를 대상해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x = -1 그죠? 불연속이죠? 0 여기는 연속이에요. 1
불연속이죠? 역시 마찬가지 x 이퀄 마이너스 1 연속 0 연속 1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연속과 연속이 만날 때, 그 다음에 연속과 불연속이 만날 때,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날 때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우리가 그냥 성질상 바로 연속임을 알 수 있고요.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면 이처럼 연속성 정의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몇 가지를 판단해야 되나 잠깐 보니까, 함수값은 하나이지만 이쪽은 극한값이죠. 근데 극한값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죠? 자극하고 극한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조사를 할 때는 fx 곱하기 gx를 x가 a보다 약간 작을 때 자극한, x가 a보다 약간 클 때 우극한, x가 a일 때 함수값,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을 다 쓰기 어려우니까, 자, 이런 약식된 표현에 의해서 한번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 자, 해봤나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결론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fx는 불연속, gx는 연속인데 곱하면은 불연속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fx 곱하기 gx를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했으니까 방금 몇 가지 한다고 그랬죠? 연속성 정의상 자극한, 우극한, 두 개 합쳐서 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적을 때 자극한,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게요.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래프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클 때 우극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을 조사해서 다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fx입니다. fx와 g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을 때 자극한을 봤더니 f는 1이고 g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요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뭘로 접근합니까? 곱하니까 마이너스 1로 접근하죠. 그 다음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은 fx1, 여기는 마이너스 1, 즉 1 곱하기 역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우극한 fx의 우극한은 뭘로 접근합니까? 마이너스 1로 접근하죠. 여기는 역시 마이너스 1로 접근합니다.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로 접근합니다. 했더니 얘 두 개는 같은데 얘는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자, 이번에는 x 이퀄 0에서 한번 판단할 겁니다. 자, x 이퀄 0에서 연속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의 쓸 필요 있나요? No, 없습니다. 왜죠? fx도 x 이퀄 0에서 연속이고 gx도 x 이퀄 0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바로 맞습니다. 연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리미트 연속성 성질을 연속성 정의를 쓸 필요 없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얘는 연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x 이퀄 1, 제일 핫한 데죠? 둘 다 불연속인데요. 과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해봤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성 정의를 이용해서 두 함수의 곱을 극한값 두 가지, 1보다 약간 적을 때, 1보다 약간 클 때, 함수값 1일 때 세 가지를 조사해서 같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fx입니다. x가 1보다 약간 적을 때 뭘로 가죠? 1로 접근하죠. 1. 그 다음 x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뭐로 접근합니까? 마이너스 1로 접근합니다. 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로 접근해요. 그 다음 x 이퀄 1, x 이퀄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우극한 x가 1보다 약간 클 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역시 마이너스 1 했더니
셋 다 어때요? 다 같죠?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얘는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속성 성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는 fx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불연속이 됐습니다. 두 번째, x 이퀄 0에서는 fx는 연속이고 gx도 연속이에요. 연속, 연속. 그러면 성질상 조사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디귿, x 이퀄 1에서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연속이 돼버렸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연속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속성을 우리가 연속성의 성질을 이렇게 복잡한 불연속 함수 가지고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자, 이때 요거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두 함수 다 세 개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x 이퀄 1을 예를 들면은 아까 봐서 눈치챘겠지만 fx는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좌극한하고 함수값 사이의 불연속입니다. 즉 함수값과 x 1일 때와 x가 1보다 클 때는 어차피 연속이에요. 역시 여기도 gx도 1보다 적을 때, 즉 좌극한하고 함수값 요 사이는 불연속이고 우극한과 함수값 사이는 연속이에요. 따라서 이걸 조사할 때 어차피 함수값하고 우리 우극한 사이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얘는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해야 돼요. 경계선은 여기죠, 여기. 그죠? 자, 따라서 여기 사이가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실제 조사할 때는 이때는 우극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만? 함수값하고 저극한만 조사해서 얘를 조사해서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어차피 이 사이는 연속이니까 우극한은 조사할 필요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유심히 보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연속성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판단 형태로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성질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리미트 성질을 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바로 도전하고 선생님이랑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도전! 자, 어때요? 리미트 성질에서 했던 것과 생각은 똑같죠? 자,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이번엔 불연속이랍니다. 그때 이런 복잡한 함수도 불연속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연속성 성질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각각의 불연속이면 전체는 연속도 될 수 있고 불연속도 될 수 있고 그때마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자, 니은 fx도 연속이고 fx 빼기 gx가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도 연속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우리 연속성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전체도 연속이지만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어도 전체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리미트 성질에서도 얘기하기를 요게 연속임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따라서 얘를 hx라고 놓고서 얘를 뭘로 구성하면은 우리 연속성 성질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죠? 그죠? fx하고 hx로 구성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gx를 fx와 hx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fx 빼기 hx죠.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gx도 연속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았죠? 자, 디귿입니다. 디귿 절대값 fx예요. 이게 뭐야? 복잡한 함수죠.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함수가 연속이 되냐 물어봤어요. 이 복잡한 함수가 연속이면. 자, 어때요? 이거는 안 되죠? 왜죠?
이 복잡한 불연속 함수가 연속인데, 복잡한 불연속 함수를 구성하는 fx가 연속일 때도 연속이 되지만 불연속이 될 때도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x가 연속이면 얘는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거꾸로 fx가 연속이면 절대값 fx가 연속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시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연속인 경우를 한번 할게요. 그럼 절대값 x는 이렇게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점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연속인 케이스. 얘는 어차피 연속일 때 봤고요. 절대값 fx도 연속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1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함수를 잠깐 예를 들게요. 이게 fx입니다. 그럼 절대값 fx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칭시키면 그렇죠. 이렇게 만나죠. 따라서 불연속이었던 0인 점에서 절대값 fx를 취해도 얘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얘는 x = 0에서 불연속. 자, 따라서 연속인 경우는 절대값을 아무리 취해도 연속이 됩니다. 불연속인 함수는 절대값 취했을 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방금은 연속이 되는 예를 봤고요. 불연속이 되는 건 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0에서 이렇게 됐다 치면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시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이제 집중해서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지금 한 예제는 복잡한 함수가 연속이 될 조건을 구하는 거고요. 이 복잡한 함수 연속 조건 문제 중에서 더하기 빼기 등도 있지만 곱하기 형태가 가장 시험이 좋아하는 형태라서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함수의 연속 조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도전해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선생님이 조금 하다가 중간에 도전을 한번 시키도록 할게요. 한번 도전해 볼래요? 어렵겠나요? 자, 일단 fx는 어떤 함수고 gx는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우리 함수의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문제가 풀기 좋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주면 훨씬 좀 쉬운 문제고 지금은 관계식을 줬죠? 그래도 그래프를 그리도록 애쓰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는 2차 함수죠. x축과 만나는 점이 0하고 k입니다. 물론 k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요. 자, gx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고 알지 마세요. 자, gx의 그래프는 x = 1일 때는 2고 x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함수인데 이 정의역을 나누려면은 즉 절대값을 없애려면은 이 정의역을 좀 나눠야죠. 이 안의 값이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얘를 x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기다 그릴까? 자, x가 1보다 클 때는 1이고요. x가 1일 땐 2.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럴 때 x =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얘는 알다시피 연속 함수예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죠. 근데 얘는 x = 1에서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얘는 불연속입니다. 즉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그냥 무조건 연속이 되겠지만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서 과연 전체 함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K값을 잘 조절해서 우리 전체의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한번 찾아봐, 조절해봐, 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이 전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만 전체 그래프는 그릴 수 없죠, K를 모르니까. 그래서 역시 연속성 정의를 이 fx 곱하기 gx에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즉 리미트 극한값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이런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이 f1 곱하기 g가 같으면 됩니다. 이 복잡한 함수의 함수값. 자, 그럼 이 양쪽 극한값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함수값도 찾아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니까 결국 몇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까? 아까도 했지만 극한값 쪽에서 두 가지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fx는 연속이지만 gx는 x = 1 좌측,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틀리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x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좌극한, x가 1일 때 함수값, x가 1보다 클 때 우극한 값을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가 세 개 값이 다 일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fx는 일단 k가 없어서 일단 여기는 잠깐 모르니까 놔두겠습니다. 자, gx를 먼저 할게요. gx는 분명하게 나오죠. 자, 좌극한 뭡니까? 마이너스 1. 자, 함수값 2. 우극한 1입니다. 얘와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뭔가 다 곱해서 이 결과물이 다 같아야 돼. 다 같아야 됩니다, 이게. 자, 골치 아프죠? 자, 여기다가 식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 개 값이, 즉, gx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은 다 세 개가 틀린데, 이 연속인 fx, 연속인 fx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겠죠? 뭔가 다 같은 값을 취해서, 세 개가 다 같은 값을 취해서 gx와 곱했을 때 결과물이 다 같으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지 하고 추론해야 됩니다. 즉, 같아야 되려면 이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값이 다 무엇이 돼야만, 서로 같을 텐데 얘네들도 무엇이 돼야만 이 전체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이 같을까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자, 잠깐 생각해 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생각났나요? 그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0입니다. 0.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0보다 약간 크든 딱 0이든 0보다 약간 작든 간에 연속함수의 fx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곱하기니까. 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 fx 그래프를 여기다가 덮어서 잠깐 그리면 일단 0은 지나고 k를 지나는 그런 함수인데 k 값을 잘 조절해서 두 개 곱이 연속이 되려면 k 값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 요 1에 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예? k 값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왜? k 값이 1이면 이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다 뭐니까? 0이니까 gx, 즉 노란색의 gx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무한대가 아니면 어떤 상수값이면 아무리 달라도 곱하면 다 뭐가 되니까? 그죠? 0이 되니까. 이렇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시험이 상당히 좋아하는 케이스고요. 특히 곱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K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1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는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이쪽은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풀었지만 역시 다양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성 파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